고를 보니 수준 알만하네. 그 말이 내뱉어진 찰나 순대 국밥집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남자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의 선거구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였죠. 여기 쓸만하군. 뒤에 들어온 막내가 홀로 앉아있는 이수진 씨를 발견하고는 비릿하게 웃으며 의자를 툭 건드렸습니다. 아가씨 혼자야. 우리랑 합석할까? 왜 말이 없어? 겁나. 이수진 씨가 국물을 한술 뜨자 행동대장이 비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입마 적당히 해, 밥 드시잖아. 빚은 말투가 역겹거든요. 바로 그때 이수진 씨가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수준 뻔하네. 막내의 표정이 굳어졌고 두목은 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이수진 씨의 손을 목격하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전율했습니다. 저 손놀림은 평범하게 산 사람의 것이 아니야. 두목이 이수진 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짓거리는지 알고 있어? 이수진 씨는 휴지를 접어둔 채 시선을 위로 향했습니다. 네, 그 누구인지 아닐까 한 말이에요. 가게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두 사람을 주시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목은 이수진 씨를 굽어보며 서서히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것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유로운 웃음이었죠. 재미있군. 간만에 배짱 두둑한 아가씨를 만났어. 막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님, 당장 제가 저 계집의 입을 닥치게 할까요? 그 모습에 행동대장이 막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얘야, 흥분 가라앉혀. 형님, 면전에서 험한 말 쓰는 거 아니야? 행동대장은 손짓으로 막내를 말리고는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이 아가씨랑 차분하게 대화 좀 나눠봐야겠군. 가게 손님들은 고개를 떨구고 숨을 죽였으며 개중에는 몰래 자리를 피하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출입구로 가서 문을 가로막았죠? 어딜 가시나 밥 안 먹었잖아. 그 소리에 한 손님이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저 급한 용무가 생겨서요. 막내가 조소하며 되물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니. 밥 먹는 것보다 중한 게 어디 있다고? 자리에 앉으시오. 손님은 힘없이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고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주방 한편에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죠. 그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며 이런 일을 종종 겪어왔습니다. 허나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수진 씨의 손동작, 앉아있는 태도, 눈빛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 처자 일반인이 아니야. 정민석 사장님은 청년 시절 해병대 특수수색대원으로 복무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전우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던 그 독특한 긴장과 절제된 몸놀림이 지금 이수진 씨에게서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두목은 이수진 씨 테이블 위로 팔을 걸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내 이름은 박성호야. 이 바닥에서 날 모르면 간첩이지. 이수진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그릇을 든 채 천천히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두목이 인상을 썼죠. 내 말씀 무시하는 거야? 이수진 씨가 그릇을 탁자에 놓으며 나지기 되물었습니다. 들립니다. 헌데 제가 굳이 그걸 알아야 합니까? 행동대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허위 여자 보소. 형님한테 말 대답을 꼬박꼬박하네. 두목이 손가락 끝으로 탁자를 톡톡 쳤습니다. 그 소리가 가게 안에 퍼지자 손님들은 더욱더 몸을 사렸습니다. 아가씨, 세상을 살려면 입조심부터 배워야지. 하물며 이 동네에선 더더욱 말이야. 이수진 씨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평소엔 조심하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몸을 사릴 때가 아닌 듯하군요. 정민석 사장님은 가슴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 아가씨가 놈들을 몰라서 저러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도발하는 건가? 막내가 이수진 씨 등 뒤로 접근하며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봐 아가씨, 형님이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이수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손때 그 한마디에 막내는 얼굴이 벌개졌고 두목은 헛기침을 하며 막내를 불러들였습니다. 얘야, 이리 와. 막내는 이를 악물고 두목 곁으로 물러났고 두목은 이수진 씨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사과한다면 오늘 일은 없던 셈 쳐주겠어. 이수진 씨는 가방을 들어 무릎 위로 옮겼습니다. 매끄러운 동작이었으나 정민석 사장님의 눈엔 다르게 비쳤습니다. 틀림없이 전투 준비 태세야. 식당 안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란 건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하는 법이죠.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두목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사과를 거절하자 박성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수진 씨의 테이블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아가씨, 세상엔 딱 두 부류가 있지? 말귀를 알아듣는 놈과 못 알아먹어서 피 보는 놈. 이수진 씨는 박성호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호가 이수진 씨 바로 곁에 멈춰섰습니다. 헌데 내 말 못 알아듣는 족속들은 결국 땅을 치고 후회하더군. 이 바닥에서 나한테 개긴 놈 치고 사지 멀쩡한 놈을 못 봤어. 행동대장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막내는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톡톡 쳤습니다. 여기가 좀 모자란가 봐요. 이수진 씨는 여전히 동요하지 않은 채 가방 손잡이를 살짝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건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준비가 된 자세야. 방어 태세를 취한 거라고. 박성호가 이수진 씨가 앉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소리에 가게 안손님들은 놀라서 몸을 떨었지만 이수진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군. 아가씨 정말 겁대가리가 없나 봐. 이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박성호는 비웃음을 흘렸죠. 필요 없다라. 이 여자 보면 볼수록 웃기네. 이수진 씨는 박성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상식이란 게 필요하죠. 식당에서 남이 식사할 때 방해하지 않는 게 기본 상식. 아닙니까? 막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돌았나? 행동대장이 막내를 말렸습니다. 얘야, 인마 흥분하지 마. 형님 계시잖아. 박성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보아하니 이 동네 사람 아니구먼?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박성호가 허리를 숙여 이수진 씨와 시선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럼 내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나는 이 구역에서 20년 넘게 장사꾼들을 전부 관리해온 사람이야. 여기 사장도 나한테 매달 인사를 드려야 장사를 할 수 있지? 정민석 사장님은 그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관리라는 단어는 사실상 보호비를 갈취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수진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박성호의 표정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뭐라고? 이수진 씨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피땀 흘려번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자랑스러운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식당 내부의 공기가 칼날같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님 한 명이 슬쩍 일어나 나가려 했으나 막내의 매서운 눈빛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박성호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목을 좌우로 꺾어 뼈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오늘 운수 좋은 줄 알아? 식당 아니라 내가 봐주는 거야?
닭기였으면 벌써 작살났어. 행동대장이 이수진 씨 곁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위협했습니다. 형님 말귀를 못 알아먹나? 지금 봐주신다는 거잖아. 이수진 씨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행동대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시려고? 이수진 씨가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비키시죠. 정민석 사장님은 이수진 씨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저 눈은 적을 상대할 때 나오는 눈빛이야. 이제 터지겠구나. 박성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딱 10초 준다.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발 한 자국도 못 옮긴다. 이수진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박성호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식당 손님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고 정민석 사장님은 조용히 주방 칼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7, 6, 5. 이수진 씨는 가방끈을 고쳐매며 몸의 중심을 낮췄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건 싸울 준비를 하는 거야. 확실해. 박성호의 목소리가 더욱 깔렸습니다. 4, 3, 2. 그때 이수진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박성호가 비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이수진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숫자 세는 소리가 거슬려서요. 밥값은 낼 테니 길 좀 터주시죠. 박성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고 식당 내부는 폭풍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성호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 죽고 싶나? 그 찰나 막내가 참지 못하고 튀어나갔습니다. 형님, 제가 전에 버르장머리 좀 고쳐 놓을까요? 박성호가 손을 들어 말리려 했지만 막내는 이미 뚜껑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막내는 이수진 씨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식탁을 쳤습니다. 아가씨, 귓구멍이 막혔어. 이수진 씨는 동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막내가 이수진 씨의 어깨를 낚아채려 팔을 뻗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가방을 매는 척하면서 유연하게 몸을 비틀었고 막내의 손은 허공만 갈랐습니다. 중심을 잃은 막내는 당황하여 휘청거렸습니다. 어라. 행동대장이 인상을 썼습니다. 얘야, 똑바로 못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막내는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가만 안 둘 거야. 이번에는 두 손으로 이수진 씨를 덮치려 했지만 그녀는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며 가볍게 피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막내는 테이블을 짚으며 넘어질 뻔했고 그 바람에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식당 안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성호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얘야, 그만둬. 막내는 씩씩거리며 뒤로 빠졌고 행동대장은 이수진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형님, 저 여자 심상치 않습니다. 박성호 또한 직감했습니다. 두 번 모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정민석 사장님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 처자 예사 내공이 아니야. 박성호가 이수진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운동 좀 했나? 이수진 씨는 대답 없이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박성호가 이수진 씨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인데 이수진 씨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장님, 밥값은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박성호는 그 지폐를 집어들더니 이수진 씨 쪽으로 다시 내밀었습니다. 도로 가져가. 오늘은 돈 안 받아. 이수진 씨는 건네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돈 내고 사 먹는 게 편해요. 박성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 것 같나? 행동대장이 출입구 쪽으로 이동해 길을 막았습니다. 손님들은 잔뜩 긴장했고
가게 안에는 험악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성호가 이수진 씨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바닥에서 내 말거역한 인간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 이수진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성호가 걸음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전부 후회하게 됐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바로 그때 뒤에 있던 막내가 이수진 씨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벌어진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몸을 회전시키며 막내의 손목을 가볍게 꺾어버리자 녀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크악!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런 기술은 박성호와 행동대장 역시 굳어버렸습니다. 이수진 씨는 잡고 있던 손목을 놓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다음번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막내는 욱신거리는 손목을 잡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막내가 주먹을 날리며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가볍게 옆으로 피하자 막내의 주먹은 빈 허공만 갈랐습니다. 퍼스윙의 반동 때문에 막내는 식탁에 처박혔고 그 위에 있던 식기들이 요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겁에 질린 손님 한 명이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박성호는 손을 들어 막내를 말렸습니다. 얘야, 쪽팔리게 굴지 말고 제비켜. 막내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물러났고 박성호는 이수진 씨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아가씨, 확실히 무술 좀 배웠구만. 행동대장이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나서 볼까요? 박성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한다. 그 말을 들은 정민석 사장님이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이봐요들, 이제 그만하세요. 신고할 겁니다. 박성호가 정민석 사장님 쪽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사장님은 빠져 계세요. 전화기에 손대면 사장님도 재미없을 거요. 정민석 사장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성호는 이수진 씨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아까 그 실력 정도로 우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수진 씨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기려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박성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뭘 어쩌려고? 이수진 씨가 박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려는 겁니다. 박성호는 손목을 꺾어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나가더라도 나한테 사과는 하고 가야지. 행동대장도 주먹을 불끈 쥐고 다가왔고 식당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수진 씨는 가방끈을 고쳐 잡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박성호가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해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내가 등 뒤에서 덮쳐왔습니다. 이번에는 막내가 이수진 씨의 어깨를 제대로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몸을 숙여 가볍게 피했습니다. 막내가 중심을 잃자 행동대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똑바로 못 잡아. 막내는 전의를 가다듬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자꾸 요리조리 피합니다. 이수진 씨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안 맞으려면 피해야죠. 행동대장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말대꾸는 잘하네. 하지만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 것 같나? 행동대장이 주먹을 날리며 돌진했지만 이수진 씨는 고개를 숙여 피했습니다. 행동대장의 주먹이 벽에 꽂혔고 그는 손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틈을 타 막내가 발길질을 시도했지만 이수진 씨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본인이 다칩니다. 막내의 발은 목표 대신 의자를 강타했고 그는 발을 부여잡고 뒹굴었습니다. 아! 정민석 사장님은 주방 쪽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아가씨 몸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아?
박성호 또한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여자 확실히 무술을 익혔어. 행동대장이 다시금 덤벼들며 소리쳤습니다. 가만 안 둔다. 행동대장이 이수진 씨의 허리를 낚아채려 했지만 이수진 씨는 오히려 그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행동대장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이게 뭐야? 그 사이 막내가 뒤에서 이수진 씨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이수진 씨는 고개를 숙여 막내의 팔을 넘겨버렸고 막내는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막내가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저희 둘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행동대장 또한 코피를 훔치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형님이 직접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박성호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도 못하는 놈들. 둘이서 여자 하나 제압 못하냐? 막내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형님, 저 여자 진짜로 기술을 배웠습니다. 박성호가 이수진 씨 쪽으로 걸어오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나? 이수진 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박성호는 목을 좌우로 풀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 안 해도 상관없어. 곧 알게 될 테니까. 이수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굳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박성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감 하나는 끝내주는군. 하지만 난 저 녀석들과는 차원이 다르거든. 이수진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뭘 안다는 거야? 이수진 씨는 박성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실력에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박성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과가 그대로라면 도대체 뭐가 변한다는 거지? 이수진 씨가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과정이 변하죠. 박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되물었습니다. 말솜씨는 제법이군.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박성호는 기습적으로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행동대장의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랐습니다. 박성호의 주먹이 이수진 씨의 안면을 강타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틀어 회피했습니다. 박성호가 내뱉었습니다. 반응 속도가 괜찮군. 왼손 펀치가 예리했고 이수진 씨는 팔을 들어 방어했습니다. 박성호는 니킥을 날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수진 씨가 뒷걸음질 치며 피하자. 박성호는 쉴 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 두목놈,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박성호가 연타를 퍼부었지만 이수진 씨는 전부 회피하거나 막아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숨을 돌리며 뒤로 빠졌습니다. 힘에 부치지. 수비만 하다가는 금방 지칠 텐데. 이수진 씨 또한 호흡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박성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멀쩡하긴 개뿔. 표정을 보니 힘든 기색이 역력한데.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힘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죠. 박성호는 다시금 돌진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주먹 세례가 이어졌고 이수진 씨는 끊임없이 피하고 막아냈습니다. 박성호가 발차기를 날렸으나 이수진 씨는 측면으로 피했습니다. 박성호의 발길질에 테이블이 걸려 와르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행동대장이 외쳤습니다. 형님, 저 계집애 지쳐가고 있습니다. 막내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됩니다. 박성호는 더욱 거세게 공격을 퍼부었고 이수진 씨는 점차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수진 씨의 등이 벽에 닿자 박성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박성호의 주먹이 이수진 씨의 얼굴로 쇄도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고개를 숙이자
박성호의 주먹은 벽을 강타했습니다. 박성호는 손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계집애가. 이수진 씨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측면으로 빠져나와 박성호와 거리를 벌렸습니다. 박성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정체가 뭐기에 이렇게 끈질긴 거야? 이수진 씨는 호흡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박성호와 이수진 씨 사이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막내는 앞쪽에서, 행동대장은 측면에서, 그리고 박성호는 정면에서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막내의 팔을 낚아채 행동대장 쪽으로 떠밀어 버렸고, 두 사람은 서로 충돌했습니다. 박성호의 주먹이 이수진 씨의 얼굴을 노렸으나 그녀는 고개를 숙여 피해냈습니다. 박성호가 쉴 새 없이 공격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제 봐주는 건 없다. 이수진 씨는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셋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행동대장의 주먹이 이수진 씨의 옆구리를 스치자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막내가 뒤에서 이수진 씨의 다리를 걸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박성호가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박성호의 발길질이 이수진 씨에게 날아들었고 그녀는 팔로 가드했지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주방에 있던 정민석 사장님은 더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정민석 사장님이 박성호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이러다 사람 잡겠소? 박성호는 정민석 사장님을 거칠게 밀어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사장님은 빠지셔. 정민석 사장님은 바닥에 나동그라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가혹해요. 이수진 씨가 몸을 일으키며 정민석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다친 데 없으십니까? 정민석 사장님은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아가씨, 그냥 사과해버려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박성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늦었어.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막내가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형님, 짭새가 떴습니다. 행동대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찔렀지? 정민석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주방에서 내가 눌렀소. 비상벨을 말이요. 박성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경찰차 2대가 식당 앞에 정차하더니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성호는 이수진 씨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운수 대통군, 오늘 볼 일은 여기까지다. 이수진 씨는 대답 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식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민석 사장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작자들이 손님에게 주먹을. 박성호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순경님, 오해입니다. 우린 그저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난장판이 된 식당 내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대화라니요. 이게 대화나는 꼴입니까? 테이블과 의자는 나동그라져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질비했습니다. 행동대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게 실수로 엎은 겁니다. 경찰관은 이수진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경찰관은 이수진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드셨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박성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 양반. 그건 우리 탓이 아니요. 경찰관은 박성호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럼 누구 소행입니까? 박성호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닫았고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일단 다 같이 파출소로 가시죠. 막내가 툴대며 말했습니다. 왜 갑니까?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경찰관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항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겁니다. 박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수다. 갑시다. 경찰들이 박성호 패거리를 연행하려 할 때 박성호가 이수진 쪽을 돌아보며 나직이 읍조였습니다. 이봐, 아가씨, 오늘은 운수 대통했네. 하지만 다음번에도 그럴까? 이수진 씨는 박성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되물었습니다. 다음 기회는 없을 겁니다. 박성호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건 아가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경찰관이 박성호를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시죠. 박성호 무리는 경찰차에 올랐고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조용해졌고 정민석 사장님이 이수진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몸은 정말 괜찮으세요? 이수진 씨는 옆구리를 가볍게 짚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정민석 사장님은 이수진 씨를 뚫어지게 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도대체 그런 기술은 어디서 익혔습니까? 이수진 씨는 잠깐 머뭇거리다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조금 배웠어요. 정민석 사장님은 이수진 씨의 눈빛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조금 배운 솜씨가. 아니야. 저건 정식으로 훈련받은 거야? 이수진 씨는 말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고 정민석 사장님도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박성호는 담당 경찰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서를 검토하며 질문했습니다. 박성호 씨, 금일 식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박성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 사소한 언쟁이 좀 있었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인상을 썼습니다. 고작 언쟁이라고요? 가게 꼴이 말이 아니던데요. 박성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의자는 실수로 넘어진 겁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어떡할 겁니까? 박성호는 킬킬대며 반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죠? 우린 사람 친 적 없는데요. 옆 조사실에서는 이수진 씨가 다른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폭행을 당하신 게 맞습니까? 이수진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어요. 경찰관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멍자국은 뭡니까? 이수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힌 겁니다. 경찰관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수진 씨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정말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경찰관은 탄식했습니다. 본인이 처벌 의사가 없다면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1시간 후 박성호와 부하들이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막내가 투덜거렸습니다. 형님, 그 여자 때문에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행동대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형님, 그냥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박성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리가 있나? 막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성호는 입술에 담배 연기를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짭새들 때문에 재수가 없었어. 하지만 다음번엔 다를 거야. 행동대장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그 계집의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박성호는 시익 웃었습니다. 벌써 알아뒀지? 막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박성호는 핸드폰을 꺼내 들며 대답했습니다. 식당 CCTV를 봤지? 그 여자 차 번호가 찍혔더라고.
행동대장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형님은 빠르십니다. 박성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나다. 차량 번호 조회 하나만 부탁한다. 한편 경찰서를 나선 이수진 씨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인가? 이수진 씨는 욱신거리는 옆구리를 감싸며 인상을 썼습니다. 생각보다 데미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가며 백미러를 봤는데 뒤따라오는 수상한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 녀석인가? 이수진 씨는 서행하며 후방을 주시했습니다. 의문의 차량 역시 속도를 맞춰 따라붙었습니다. 미행이군. 이수진 씨는 고의로 골목길로 진입했고 그 차 역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씨가 차를 정차하고 눈미러를 확인하니 뒷차도 멈춰섰습니다. 뺑소니인가? 이수진 씨는 차문을 열고 나와 뒷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행 차량의 운전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접근하자 그 차는 황급히 후진하여 달아났습니다. 이수진 씨는 놈의 번호판을 외우고 다시 차에 탑승했습니다. 박성호 놈이 붙인 꼴이구나. 이수진 씨는 운전대를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순히 끝날 리가 없지? 귀가하는 내내 이수진 씨는 주의를 경계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일단 따라붙은 놈은 없군. 이수진 씨는 승강기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불을 켜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얼굴엔 시퍼런 멍이 들었고 옆구리 통증도 느껴졌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수진 씨는 약상자를 열어 상처 부위를 살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앞으로론 일이 어떻게 풀리려나. 같은 날 밤. 박성호는 사무실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막내가 지도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형님, 그 여자 사는 곳 알아냈습니다. 박성호는 지도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어. 내일 당장 쳐들어가자. 행동대장이 거들었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지는 겁니까?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이번엔 경찰 부를 틈도 주지 않을 거다. 막내가 잔뜩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형님, 저도 이번엔 한 건 하겠습니다. 박성호는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며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뛴다. 빈틈없이 준비해. 부하들이 일제히 복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밤이 깊어지자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수진 씨는 거울 속 멍자국을 화장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수진 씨가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정민석 사장님이 와 계셨습니다. 사장님. 이수진 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봉지를 든 정민석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이수진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정민석 사장님은 미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타신 차 번호를 봤습니다. 지인 통해서 주소를 좀 수소문했죠. 이수진 씨는 잠시 주저하다가 길을 터주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정민석 사장님은 안으로 들어서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멍 빼는데 좋다는 약을 좀 사왔습니다. 이수진 씨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로 여기까지? 정민석 사장님은 소파에 자리를 잡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박성호 그놈, 보통 내기가 아니라 분명 보복하려들 겁니다. 이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하고 있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이수진 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민석 사장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대체 그런 무술은 어디서 익히셨습니까? 어제 보니 예사 솜씨가 아니던데요. 이수진 씨는 뜸을 들이다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군복무를 좀 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군대라고요? 이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수 부대 쪽에 있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사실 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수진 씨가 의외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요? 정민석 사장님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특수수색대에 몸담았었죠. 그래서 아가씨 몸놀림을 보자마자 감이 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민석 사장님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 그놈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상대하기엔 벅찰 겁니다. 이수진 씨가 담담하게 되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 이런 상황이 익숙해요. 정민석 사장님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익숙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수진 씨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홀로 싸우는 거 말입니다. 항상 그래왔거든요. 정민석 사장님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혼자는 물론입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장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천만해요. 제 가게에서 벌어진 사단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수진 씨는 정민석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요. 바로 그때 이수진 씨의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이수진 씨가 수신 버튼을 누르자 박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간밤에 잘 잤나? 이수진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박성호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까짓 거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지. 너네 집 주소도 땄는데 겁 안 나냐? 이수진 씨는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박성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협박이라니 예고편이지. 1시간 뒤에 보자고. 이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장소는요? 박성호가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뒤편 공터로. 혼자 튀어나와. 딴 놈 달고 오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수진 씨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늦지 마라. 나 기다리는 거 질색이니까. 전화가 끊어지자 정민석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방금 누굽니까? 이수진 씨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성호입니다. 1시간 뒤에 보자네요. 정민석 사장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네. 당장 경찰에 신고합시다. 이수진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요. 물증도 없어서 소용없을 겁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이수진 씨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장님까지 다쳐요. 정민석 사장님이 답답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럼 그 위험한 곳을 혼자 보내란 말입니까? 이수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1시간 반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면 그때 경찰을 불러주세요. 정민석 사장님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로 괜찮으시겠어요? 이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이런 일엔 도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옷을 갈아입으며 나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초조한 눈빛으로 이수진 씨를 응시했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를. 이수진 씨는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장님, 염려 마세요. 곧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자 홀로 남은 정민석 사장님은 시계를 쳐다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한쪽 공터에서는 박성호 일당이 이수진 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수진 씨는 아파트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터 정중앙에는 박성호가 버티고 서 있었고 그 좌우로 행동대장과 막내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 하나는 칼같이 지키네. 아주 마음에 들어. 이수진 씨가 제자리에 멈춰서 물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게 뭡니까? 박성호가 느릿하게 걸어오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하지.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끝나는 거야? 이수진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박성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군. 박성호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행동대장과 막내가 이수진 씨 주의를 포위했습니다. 막내가 비열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제는 가게라서 참아줬지만 여기엔 보는 눈도 없거든. 이수진 씨는 주위를 쓱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박성호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가씨,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빌면 적당히 봐줄게. 이수진 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되물었습니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박성호가 혀를 찼습니다. 고집 한번 대단하군.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세 남자가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전과 달랐습니다. 이수진 씨가 한 발 앞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막내가 주먹을 뻗기도 전에 이수진 씨의 손날이 그의 목을 가격했고 막내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컥! 당황한 행동대장이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이수진 씨는 날아오는 다리를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행동대장은 바닥에 처박히며 처절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으악! 박성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수진 씨는 차분한 자세로 박성호를 응시했습니다. 어제와는 공기부터가 전혀 달랐습니다. 박성호가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어제는 일부러 봐줬던 건가? 이수진 씨가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식당 아니었잖아요. 사장님 가게를 부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박성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기는 부서질 물건도 없지? 이수진 씨가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편하네요. 박성호가 잽싸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이수진 씨의 얼굴로 날아들었으나 그녀는 몸을 비틀어 가볍게 피했습니다. 박성호의 팔을 낚아채 비틀자 그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이 여자가 감히. 박성호가 발차기를 날렸지만 이수진 씨는 그 발을 쳐냈습니다. 박성호는 뒤로 밀려나며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막내가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수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팔꿈치로 막내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막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행동대장 역시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으나 이수진 씨에게 손목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아야. 행동대장이 고통에 못 이겨 무릎을 꿇자 이수진 씨는 그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제 박성호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도대체 뭐야? 이수진 씨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박성호가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일반인이 저렇게 싸울 수는 없어. 이수진 씨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박성호가 다시 덤벼들었고 이번에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빗발쳤지만
이수진 씨는 그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박성호가 헐떡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체 어디서 무술을 배운 거냐? 이수진 씨가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대에서요. 박성호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군대라고? 여자 군대에서 사람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이수진 씨가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특수부대는 다릅니다. 박성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특수부대라니. 이수진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박성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전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주먹이 이수진 씨의 얼굴을 노리고 날아왔지만 그녀는 그 팔을 낚아채 비틀어 돌렸습니다. 박성호는 공중제비를 돌듯 한 바퀴 돌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윽. 이수진 씨는 박성호의 팔을 꺾어 꼼짝 못하게 제압했습니다. 박성호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 팔 부러지겠어. 이수진 씨가 낮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진짜 부러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막내와 행동대장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이수진 씨의 매서운 눈빛에 압도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호는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신음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이수진 씨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겠어요? 박성호가 이를 부득부득 갈며 내뱉었습니다. 가만 안 둘 거야. 이수진 씨가 꺾은 팔에 힘을 더 주자. 박성호가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아. 이수진 씨가 침착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마세요. 다음번엔 정말로 부러뜨려 버릴 겁니다. 박성호는 대답조차 못하고 끙끙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박성호를 풀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등을 돌리자 박성호가 뒤에서 고함쳤습니다. 이게 끝일 것 같아. 이수진 씨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끝입니다. 경찰서나 가세요. 박성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경찰. 증거도 없는데 잡아가겠냐?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2대가 공터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현장을 살폈습니다. 박성호 일당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오직 이수진 씨만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박성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우리를 때렸습니다. 이수진 씨는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일단 다들 이야기 좀. 바로 그때 정민석 사장님이 택시에서 내리며 나타났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민석 사장님이 급히 다가와 경찰관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목격자입니다. 경찰관이 의아한 듯 정민석 사장님을 쳐다봤어요. 목격자라고요? 정민석 사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제 가게에서 이 사람들이 저 아가씨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제가 전부 지켜봤어요. 박성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정민석 사장님이 박성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저지른 못된 짓을 전부 밝힐 걸세. 경찰관이 메모장을 꺼내들며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십시오. 정민석 사장님이 지난밤 사건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박성호 패거리가 이수진 씨를 괴롭힌 것부터 주먹을 휘두르려 한 점, 그리고 손님들을 감금하고 위협했던 사실까지 전부 다였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이 피해자가 되는군요. 박성호가 억울해하며 따졌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하지만 다친 건 우리 쪽이라니까요. 경찰관이 박성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먼저 싸움을 건 쪽은 그쪽이고 이건 정당방위 상황으로 보입니다. 막내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불만 있으면 서해 가서 이야기합시다. 폭행 미수와 협박, 그리고 불법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겠어요. 박성호의 얼굴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행동대장이 둘러댔습니다. 경찰관님, 다 오해하신 겁니다. 경찰관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오해는 무슨요? 증언도 확보됐고 어제 신고된 내역도 확인됩니다. 동료 경찰관이 박성호 패거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성호가 이수진 씨를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수진 씨가 나지막이 되물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 그만 죄 짓고 사세요. 경찰관이 박성호를 차에 태웠고 막내와 행동대장도 뒤따라 연행되었습니다. 순찰차가 사라지자 정민석 사장님이 이수진 씨 곁으로 왔어요. 아가씨, 몸은 좀 어떠세요?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다 사장님 덕분에 무사히 끝났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이수진 씨가 정민석 사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와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손사래를 쳤어요. 별 말씀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경찰관이 이수진 씨에게 다가와 권유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수진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괜찮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명함을 내밀며 당부했습니다. 만약 또 다른 협박이나 보복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이수진 씨가 명함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들이 모두 돌아가고 공터에는 이수진 씨와 정민석 사장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근데 아가씨, 정말로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이수진 씨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주 예전 일입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시. 그래서 실력이 대단했군요. 그런데 어쩌다 그만두게 되셨습니까? 이수진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좀 있었어요. 정민석 사장님은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지요. 이수진 씨가 정민석 사장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사장님도 해병대 나오셨다고 했나요? 정민석 사장님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창 때 특수수색대에서 복무했지요. 하지만 아가씨 실력에는 못 미칩니다. 이수진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겸손하시네요. 사장님도 훌륭하십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전우인 셈이군요. 이수진 씨는 그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전우네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정민석 사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아가씨, 제 가게에 또 들러요. 순대국 아주 기가 막히게 말아드릴 테니까. 이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꼭 먹으러 갈게요, 사장님. 정민석 사장님이 택시에 올라 손을 흔들었고 이수진 씨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텅 빈 공터에 홀로 서서 긴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네. 저 멀리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가방을 고쳐 메고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박성호는 유치장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막내와 행동대장 역시 옆방에 수감되어 있었죠.
막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형님, 저희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박성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행동대장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형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박성호가 천장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어요. 얘야, 우리 인생 정말 헛살았구나. 막내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박성호가 몸을 틀어 막내를 바라보았어요. 지금껏 우리가 괴롭힌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되냐? 행동대장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왜 안 하던 소리를 하십니까? 박성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좁은 방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봤다. 우리가 저지른 짓들에 대해서. 막내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요? 박성호가 근엄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변해야겠어? 올바르게 살아야지. 행동대장이 두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형님, 정말이십니까?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나이도 찼으니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냐? 막내가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저희들도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한편 이수진 씨는 예전의 일상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일이 끝나면 운동을 즐겼습니다. 직장 동료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수진 씨, 얼굴에 든 멍은 좀 괜찮아졌어요. 이수진 씨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이젠 아주 좋아졌어요. 동료가 염려하며 말했습니다. 늘 조심해요.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이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할게요. 퇴근 후. 이수진 씨는 정민석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민석 사장님이 환한 얼굴로 반겼습니다. 아가씨, 어서 와요. 이수진 씨가 웃음을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쪽에 앉아요. 오늘따라 순대국 육수가 아주 잘 우러났습니다. 이수진 씨가 자리에 앉아 주위를 살폈어요. 가게 안은 예전같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순대국을 내오며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 덕에 요새 장사가 아주 잘 돼요. 이수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정민석 사장님이 넌지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동네방네 여기가 안전한 식당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수진 씨가 미소를 띠고 국물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바로 그때 할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기쁘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할머니가 자리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장사가 아주 잘 된다며? 정민석 사장님이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다 덕분이지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할머니가 이수진 씨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처자가 그 소문이 당사자인가? 이수진 씨가 당황한 기색으로 되물었습니다. 소문이라니요? 할머니가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깡패들을 혼내준 식당 아가씨 말이야. 이수진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 일은 별거. 정민석 사장님이 말을 막았습니다. 별거 아니라니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주위 손님들도 흥미를 보이며 이수진 씨를 주시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쑥스러운 마음에 국을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돈을 내려고 하자 정민석 사장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가씨, 돈은 안 받아요. 이수진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제 돈으로 낼게요. 정민석 사장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덕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수진 씨는 어쩔 수 없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가게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잠시만요. 이수진 씨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깡패들 혼내주셨던 분 맞나요? 이수진 씨가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남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가게 직원이신데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거든요. 이수진 씨가 손을 내젓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법적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십시오. 이수진 씨가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남자가 재차 인사를 건네 자리를 떴습니다. 이수진 씨는 명함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엔 좋은 분들이 참 많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수진 씨는 평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는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수진 씨가 전화를 받자 생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씨 되시나요? 이수진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전했습니다. 구치소 상담사입니다. 박성호 씨가 면회를 요청하셔서요. 이수진 씨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박성호라니요? 상담사가 답했습니다. 네, 꼭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면회가 가능하실까요? 이수진 씨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상담사가 제안했습니다. 내일 오후 시간 괜찮으신가요? 이수진 씨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통화가 끝나자 이수진 씨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사과라니. 이수진 씨는 복잡 미묘한 얼굴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튿날 오후 이수진 씨는 구치소 정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켜고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면회실에서 대기하고 있자 박성호가 들어왔습니다. 전과 다르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박성호가 자리에 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진 씨는 묵묵히 박성호를 응시했습니다. 박성호가 손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보세요. 박성호가 고개를 들어 이수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성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아가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요. 이수진 씨는 묵묵히 경청했습니다. 박성호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싶더군요. 이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박성호가 쓴 웃음을 삼켰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더군요. 58평생을 살면서 남겨진 것이라곤 공포와 증오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수진 씨는 박성호의 눈을 응시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에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이수진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박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제가 저지른 짓을 떠올리면 정말이지 면목이 없습니다. 이수진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화가 났었죠. 하지만 이젠 아무렇지 않아요. 박성호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째서죠? 제가 그토록 심한 짓을 저질렀는데도요? 이수진 씨가 옅은 미소를 띠며 되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달라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박성호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이곳을 나가면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분명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박성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어찌 그리 강하십니까? 제게 그런 일을 겪고도 이토록 담담하시다니요. 이수진 씨는 잠시 고민하다 답변했습니다. 강한 것과는 달라요. 단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기 싫을 뿐이에요. 박성호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수진 씨가 물어보았습니다. 출소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세요? 박성호는 주저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번듯한 일자리를 구해볼 생각입니다. 이수진 씨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분명 잘 해내실 겁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큰 힘이 됩니다. 이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당부했습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해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시고요. 박성호 또한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수진 씨가 발길을 돌리려는데 박성호가 불러세웠습니다. 아가씨. 이수진 씨가 뒤를 돌아보자 박성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가씨를 뵙게 된 것이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웃어 보이며 화답했습니다. 저에게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박성호가 미소 띠자 이수진 씨 역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접견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이수진 씨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청명한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수진 씨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치소를 빠져나와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무거운 짐을 든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다가가서 여쭈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이수진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수진 씨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짐을 받아들자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이수진 씨가 되물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앞 슈퍼마켓까지만 가면 됩니다. 이수진 씨는 할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짐을 날랐습니다. 슈퍼 앞에서 짐을 내려놓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택에 아주 수월하게 왔어요. 이수진 씨가 방긋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할아버지가 슈퍼로 들어가시며 손을 흔들자 이수진 씨도 목례를 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귀가하는 길, 이수진 씨는 차창 밖을 응시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이토록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 고요한 공기가 이수진 씨를 반겼습니다. 이수진 씨는 소파에 몸을 맡기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이 났구나. 휴대폰을 확인하니 정민석 사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저녁에 가게로 오세요. 기가 막히게 끓여뒀습니다. 이수진 씨가 웃으며 단문을 보냈습니다. 네, 사장님, 금방 가겠습니다. 이수진 씨는 채비를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녁 놀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 전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오늘도 참 괜찮은 하루였네. 식당으로 가는 이수진 씨의 발걸음은 경쾌했고 마음은 안정되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정민석 사장님이 한 박자 웃음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아가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분주했고 구수한 국물 내음이 진동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정성을 쏟아린 순대국밥을 내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푹 고아낸 겁니다. 어서 들어보세요.
이수진 씨가 국물을 한술 뜨고는 탐복했습니다. 정말 진국이네요. 정민석 사장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요즘 손님이 분벅 늘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이수진 씨를 알아보고 말을 붙였습니다. 아가씨가 그 소문이 주인공이시죠. 이수진 씨가 당혹스레하며 되물었습니다. 소문이라니요? 아주머니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깡패들 혼줄 내준 거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요. 덕택에 요즘 동네가 아주 살만합니다. 다른 손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전에는 길 다니기도 겁났는데 요즘은 마음이 놓여요. 이수진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앞치마를 털며 거들었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아가씨 덕에 저도 만땅으로 장사하고 있으니까요. 손님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자 이수진 씨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수진 씨가 돈을 내려고 하자 정민석 사장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가씨한테는 평생 돈 안 받습니다. 이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정민석 사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성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이수진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손님들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가게 안이 한산해지자 정민석 사장님은 이수진 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따뜻한 차 2잔을 가져와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가씨,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수진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민석 사장님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솜씨를 보니 일반 특수부대 출신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소속이셨습니까? 이수진 씨는 잠깐 주저하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707이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07 특수임무대 말이군요.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꽤 오랫동안 복무하셨겠군요. 이수진 씨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벌써 한참 지난 일입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그만두게 되셨습니까? 이수진 씨는 창문 밖을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상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도 좀 있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이수진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정민석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삶이 가장 좋지요. 저 역시 제대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힘든 점이 있으셨나요? 정민석 사장님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더군요. 이수진 씨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새 들어 실감하고 있어요. 정민석 사장님은 차를 한 모금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앞날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겁니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때 식당 출입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영업 아직 하시나요? 정민석 사장님이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럼요.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던 여성이 이수진 씨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혹시 그분 아니세요? 이수진 씨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네. 여성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 근처에서 슈퍼를 하시는데 그동안 깡패들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아가씨 덕분에 요즘은 발 뻗고 주무신대요. 이수진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건. 여성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수진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여성에게 순댓국을 내어준 뒤 다시 이수진 씨 앞에 앉았습니다. 저 보세요. 아가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지. 이수진 씨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민석 사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발 뻗고 나서는 사람은 드물어요. 이수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민석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훌륭한 겁니다. 이수진 씨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정민석 사장님도 따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또 들르시고요. 이수진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주 찾아올게요. 가게 밖으로 나온 이수진 씨는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평화롭구나. 집으로 향하는 이수진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경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날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옆집 아주머니도 함께 탔습니다. 아가씨, 요즘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이 좀 부풀려진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우리 동네가 얼마나 안전해졌는데요. 고마워요. 이수진 씨는 겸손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 불을 밝혔습니다. 고요한 공기가 이수진 씨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이수진 씨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박성호와의 조우. 정민석 사장님과 나눈 이야기, 이웃들의 감사 인사,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수진 씨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수진 씨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정민석 사장님의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이수진 씨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여유롭게 거리를 활보했고 아이들은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민석 사장님이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아가씨, 어서 와요. 이수진 씨가 자리를 잡자 정민석 사장님은 순댓국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오늘도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이수진 씨는 국물을 한술 뜨고는 말했습니다. 역시 사장님표 순댓국이 최고라니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씨가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박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예전 모습과는 다르게 깔끔한 복장에 화기애애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셨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자네 출소했나? 박성호가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어요. 박성호가 이수진 씨를 바라보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별거 없으셨나요? 이수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냈답니다. 박성호 씨도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자리를 잡고 앉은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다 덕분이죠? 안에 있으면서 깊이 뉘우쳤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 텐가? 박성호가 진중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공사판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막내하고 행동대장도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이수진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네요. 박성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택입니다. 아가씨를 뵙지 못했으면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맸을 겁니다. 이수진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성호 씨 본인이 결심하신 거죠. 박성호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정민석 사장님이 순대국을 내우며 거들었습니다. 자자, 식사하면서 이야기들 나누게나. 셋은 같이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성호는 미래 계획을, 이수진 씨는 회사 일을, 정민석 사장님은 가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죠. 식사가 끝나고 박성호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정민석 사장님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새 인생을 축하하는 뜻일세. 박성호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박성호가 이수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박성호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용기 내어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이수진 씨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 또한 배웠답니다. 조그만 용기가 생각보다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요. 정민석 사장님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옳은 말이야. 누군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지. 박성호가 두 사람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두 분 덕택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박성호가 떠난 자리에 이수진 씨와 정민석 사장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민석 사장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큰 일을 해내셨구먼. 이수진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거려. 정민석 사장님이 이수진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 요새 세상에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이수진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나서 주셨잖아요. 저를 도와주시려고요. 정민석 사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가 용기를 주셨으니 그랬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수진 씨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깨달은 점이 있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이수진 씨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그리고 그 일상을 지켜내려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정민석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겠나? 이수진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도 확실히 깨달았어요. 정민석 사장님이 이수진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덕에 우리 동네가 환해졌어.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이수진 씨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께서도요.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수진 씨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과 평온한 하루,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 그것이 곧 행복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참 좋은 하루였네. 가끔은 사소한 용기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한 사람의 결단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마침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하지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타인에게 손을 내밀거나 불의에 저항하거나 옳은 일을 실천하는 것,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